이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할 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 언론노조라고 언론노조를 비판할 때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방송 진행이나 뉴스 편성상의 수치적 불평등, 이런 늘어진 테이프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언론노조 비판이라도 해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보내는 투수, 좌완 스페셜리스트. 좌파 얘기하면서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가는 투수로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정 운영의 철학에 있어서 참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MBC 뉴스 채널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정권은 불편해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MBC가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1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고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라디오 진행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유튜브 계속 찾아봐서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진행자가 했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했길래 저렇게 권력이 불편하느냐, 그거를 퇴근길에서, 출근길에서 다시 보기로 본 겁니다. 왜 저렇게 권력은 난리를 치는 거야?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대한 관심을 정권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송사와 국민의 청각이 교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마이크가 켜진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교정해야 되는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